모든 채무자분들에게 닥치는 이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는 매달 칼같이 정해져 있는 최저생계비로 실제 생계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문제예요. 정말 매달 매주 위기가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답이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 의뢰인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현실적으로 고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개인회생을 하시려면 본인의 변제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월 변제금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지 여기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 최저생계비만 가지고 정말 내가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이제 개인회생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채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연습과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본인의 변제율은 객관적인 몇 가지 지표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고, 저도 월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그런 방법들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채무자 본인이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리인을,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을 얼마나 잘 고르는지에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채무자분들에게 닥치는 이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는 매달 칼같이 정해져 있는 최저생계비로 실제 생계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문제예요. 이 최저생계비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기존에 살아온 방식과 씀씀이, 또 뭐 가족들의 사정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매달 매주 위기가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채무자분들께서 현실적으로 하시는 고민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저는 늘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출받아서 생긴 채무를 갚지 못해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개인회생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개인회생을 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제도권 금융사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겠죠. 그래도 대부업체나 사채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인회생 중에는 최저생계비만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럼 일단은 대출금을 받아서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는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이 추가 대출의 이자까지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대출도 연체가 되거나 아니면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 납입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뭐 비용이 다시 들고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 금지 명령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채권자들의 독촉을 다 견디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최저생계비로 살아가야 되는 기간이 다시 카운트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경우시라면 저는 일단 공적 대출 몇 가지를 먼저 검토해 보실 걸 추천해 드리거든요. 이 공적인 기관의 대출에는 대표적인 곳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적 대출을 받으시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적어도 6개월 이상 변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대출해주고 있고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에는 인가결정 받은 후에 1년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년 이상 변제를 하셔야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에는 금리가 15% 정도로 상당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1년 이상 변제를 하신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을 좀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현대의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대출을 전혀 받지 않고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준비가 되기 전에 집이나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가능한 면도 있고, 이런 충분한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차피 이제부터는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 않고 생활을 해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제 영상 보시다가 개인위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